이념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일 종족주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계엄 이후에 그 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고 있는 방향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념적인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실천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됩니다.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묘소를 참배했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한 변화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쇼다, 뭐 연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원래 쇼고 연극인데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은 진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강점은 저는 이분의 생존 능력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재판 4개, 5개 받으면은 못 견디잖아요. 네. 그걸 견디내잖아요. 그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분의 타고난 낙천적인 어떤 성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의지도 있겠죠. 그분이 뭐 소년공 출신이고 그런 그 경로를 거친 사람으로서는 성격에 구김살이 비교적 적고 그때 저한테 한 이야기는 자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천성이죠, 천성. 이 대전에서 누가 승리할 걸로 좀 보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구조죠. 그렇더라도 이런 도전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한 사람은 40대, 한 사람은 50대, 60대. 이런 사람이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자. 좀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대표하는 보수가 다시 어떤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거판이 좋아진다.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승자 독식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승부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게임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투사 정치예요. 금투사 정치니까 콜로세움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국민들이야 재밌지. 근데 그런 사이에 중요한 안보, 외교, 정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각제, 중선거구제, 그리고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에너지를 안 쓰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한국에는 남북 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분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을 잘 몰라요. 이 보수 쪽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은 저기 뭐 종북 세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공산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쪽은 보수 세력을 부패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충 한 20년, 30년 전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다 판타지거든, 판타지. 현실적 근거가 없이 싸우잖아요. 그동안 의정 갈등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대 이초명 공원 사실 상당히 큰 정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왜 반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을 풀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한국 사람들은 의사들에 대한 본능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들로부터 무슨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외국에 가서 한번 치료받고 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고마운지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알거든요. 우리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장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한국 보수의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의사 부족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가 1년에 3,058명씩 늘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3,000명의 의사들이 매년 쏟아져 나온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병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에 갑자기 2,000명을 얹어가지고 뽑는다는 게 이게 무슨 깡패나 할 짓이지. 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의료 정책의 중심은 의사입니다. 일본 외국 경우에도 의료 정책은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지. 한국은 관료 독재 아닙니까, 한국에. 거기에 의사들이 걸린 거고. 지금 이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번은. 아마 다음 정부는 또 사회주의적인 공공의료 정책 편다고 하는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을 탈원전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가장 큰 실정은 의료인데, 근데 탈원전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의료 파괴는 잘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명의 국회의원이 거기 있는데 이 개혁신당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거기 우선 IT, 과학 이런 데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교양도 있고 매너도 좋고 실무에도 밝더라고요. 캐치프레이즈가 공정 아닙니까? 그죠? 이 기존 보수가 능률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게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보수가 못 가진 걸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젊고 한동훈 스타일도 기존 보수하고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건 거의 참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보수의 리더는 어차피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전 대통령의 실패에 공동 책임자입니다. 계엄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는 안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막지도 못했잖아요. 1년 동안 계속된 이 의료 대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고 견제하고 또 밑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잘 설득해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사람이 견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분을 보면서 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식민지 관료형이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관료형은 뭡니까? 종주국 따라가는 영혼 없는 공무원 아닙니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심판자가 경기에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건 비판을 받아야 되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까? 그런데 왜 나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그건 그 뒤에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 세력의 그림자가 있고 국민의힘의 당권을 쥔 사람들이 당내에 뿌리가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가지고 선거 적당히 하고 그래서 당에 뿌리가 있는 근데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약화시키고 당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와 경선 후보 1위와의 원삭 경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플러스 요인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표를 그냥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지. 중도 표를 끌어오지 못하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산 없는 선거 방식인데 큰 퀘스천 마크는 왜 저렇게 하느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국민의힘은 몇 번 그래도 정권을 만들어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이 2부 리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저기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명 빅텐트가 거론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효과 없다고. 그리고 반 이재명 텐트라는 이 말이 이게 너무 패배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재명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4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 욕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국민들이 실정이 납니다. 정치에서 치명적인 게 실정 나는 겁니다. 실정 나면 먹혀들지가 않아요. 보수의 재건,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승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결국 윤석열 세력의 재집권을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지지자와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내부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은 한동훈 후보를 최종 승자로 만들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한덕수를 흡수해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단 반윤 그리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그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꽤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당 경선에서 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970년 가을에 당시 야당이 신민당이죠. 아마 신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때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 씨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뒤에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2021년 국민의힘이 그때 30대이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잖아요.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어려운 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후보로 딱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의 의미가 또 달라진다고. 이건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고 나올 거라고. 세대 교체다. 정치 교체다.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아주 긴장되고 프레임이 바뀌는 거군요. 프레임도 바뀌고 아주 근사한 게임이 된다고 보여요.